학원에 이렇게 목을 맬까? 어머님들이 이제 한결같이, 그러니까 가장 귀결되는 맨 꼭대기는 피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막내 그룹의 모든 어머님들이 일단 아이의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인기가 좋다는 학원에 일단 정말 써보고 탑반에 탑학원에 들어갈 성적이 아니더라도 또 연습 삼아 봐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 시험 보는 학생이 1000명, 2000명이래요. 근데 실제 이제 이론은 뭐 대치동에서 한 중위권 정도 되는 그런 영어 학원에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 해서 그만두고, 그런데 지금 외고가 있습니다. 네. 새 아이를 키우고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는 자랑할 만한 그런 곳에 붙으면 어머님들이 자기가 합격한 줄 알아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지. 이제 과제 지옥에 또 빠지실 거예요. 어머님들은 무조건 학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학원은 다 어레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스케줄에서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만 정말 대치, 뭐 송파, 뭐 분당, 목동 뭐 이런 정도의 학군지에서는 이런 붐이 좀 일고 있어서 일단은 시험 보는 아이들만 해도 몇천 명이 있다고 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조금 가늠을 하셔서 횟수를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들이 컨트롤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학원이다 보니까 정말 어머님들이 시험을 보려면 뭐 몇 군데도 더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니 네. 그 아이가 계속 떨어지는 그 좌절감을 안고 어머님도 실패감, 이 결과에 대한 것을 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곳에 붙으면 어머님들이 자기가 합격한 줄 알아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지. 어떤 노력의 대가, 보상심리도 있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서포트 했는데도 아이의 능력이 사실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경우는 간과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은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이는 좀 언어적으로 좀 늦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좋은데, 첫째 엄마나 또는 이제 아이가 혼자인 어머님들은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또 공부를 잘했거나 또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야. 이러면 아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세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이름 없는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동네 보습 같은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공부해서 아이가 또 성장할 수 있으니 그 학원 이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 또 잘 봐서 엄마 잘 봤어 하면 칭찬받고 또 성취감 느끼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때 아이들은 사실 왜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맞아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또 시험 계속 떨어지면 아이들 또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 네.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벌써 어릴 때부터 실패자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네.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벌써 좌절감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자녀분은 그 7세 그 시기에 그래도 시험을 봤잖아요. 네. 예, 성향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특징 때문에 얘는 아유, 그 시기에 시험을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또 판단하셨던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가장 1순위겠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비전문가고 네.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이제 유치원에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코멘트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반드시 합격해요 라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아끼셔요, 다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이제 과하게 표현하시는 선생님은 얘가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해 주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어머님들이 좀 신뢰감 있게 좀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3명 중에 막내는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네. 예, 그래서 그 평상시에 이 아이가 이제 접하는 그런 미디어, 튜브, 네, 이런 것도 다 영어로만 봐요. 근데 그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적 호기심이 많고, 좀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영어 지문을 읽었을 때 좀 파고드는 스타일. 그래서 어리지만 충분히 그 지적인 그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시험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는데요, 실력이. 이런 시험을 보는 게 참 어른으로서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어머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좀 해도 되는 아이인지 안 해도 되는 아이인지.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은 이제 어머님들이 확실히 아시지만 사실 중간층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아리까리한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끌어갔을 때 좀 문제가 없는지는 좀 담임 선생님, 그 학원 선생님에게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또 무분별하게 무조건 잘한다 요즘에 하지 않아요. 네. 그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니까 이제 그런 코멘트를 들으시면서 어머님들이 조금 정리를 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아이의 인생의 종착점이라든가 또는 우리 아이의 정말 그 대학 그 서열처럼 그 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어머님들도 너무 우쭐대지 않고 이게 또 시작이거든요. 그 여기서 안에서 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공부의 시작점이지 종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7세에 합격을 해도 이제 1학년 학교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을 사귀면 또 학교 끝나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또 이런 수준 높은 학원 유지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과제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과제 지옥에 또 빠지실 거예요. 친구랑 노는 것이 사실 좋은 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랑 또 뭔가 약간 작은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 따라서는 이때 또 수학을 1학년 때부터나 뭐 7세 전후로 시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영어도 학습량이 많은데 수학까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이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나 또 이때 꼭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서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런 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새 아이를 키우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는 문해력. 정말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지적인 능력, 인지력, 그다음에 사고력 이런 것들은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아이들이 무조건 뭐 성적이 좋으냐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이 확률이 높아요. 어릴 때일수록 지금 영어 조금 잘하고 못하고 수학 조금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정말 책 읽기가 가장 큰 무기니 큰 학원에 합격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사고력을 정말 증진시키는 가장 큰 방법은 책 읽기. 책 많이 읽히세요. 수학도 뭐 7세 전후로는 아니더라도 또 소위 정말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영어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어를 하다가 수학까지 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또 많은 학습량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또 영어 수학을 다 정말 학습적인 데로 보내는 분들도 있고 저는 수학도 학원 하나가 아니라 서브 학원까지 2개씩 보내면서 영어 학원을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면 학습량이 정말 많잖아요. 조금 균형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제 옆집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옆집의 옆집 아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실제구나 이게 들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도 그 과도한 영어의 학습량을 유지하면서 학원을 또 3개를 다닌대요. 그러면 사고력 학원에 그 다음에 교과 학원에 연산 학원까지. 그러니까 이 3개를 이제 계속 돌리면 얘가 언제 쉬고 언제 노나 이게 걱정이 되는데 그걸 또 멋지게 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분초 단위로 아이의 스케줄이 계속 확 바뀌고 언제 우리 아이가 좀 뛰놀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그걸 좀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또 잘 받아들여요. 좀 뛰어난 아이들은 영어도 또 수학도 조금 이제 세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좀 수준이 높은 학원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게
불가능은 아닌데 아이가 이제 수학이 그렇게 이제 잘 되지 않은데 아이가 잘 따라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어머님들은 무조건 학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학원은 다 어레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스케줄에서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만 정작 아이는 배운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학원 시험 또 보실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현주소를 또 알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나 우리 아이가 이룬 게 없구나. 네. 이렇게 또 좌절하실 수 있는 양상이 또 영어에 이어서 또 수학도 똑같은 패턴을 맞이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대치동은 거의 뭐 4세 때부터 이제 학원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만약에 능력이 되시면 4세 때, 5세 때는 연산 문제집 정도로만 그거를 꾸준히 시키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또 다 알고 있는 그 사고력 문제집이 있어요. 그것도 제일 쉬운 단계부터 그냥 집에서 어머님들이 연산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 2개를 그냥 풀리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는 조금 내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의 학원 문을 좀 두드리셔도 가장 중요한 건 흥미예요. 네. 어머님들이 조급해서 아이를 막 몰아붙여서 빨리 풀어. 그리고 이제 답지를 보시고 막 해설을 해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목표는 답이 아니에요. 네. 정말 생각하는 훈련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답에 도출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방법은 어때? 계속 아이가 스스로 풀게끔 어머님들이 어떤 그 코치 역할을 하셔야지 같이 플레이어로 뜨면서 공을 넣어보시면 안 돼요. 네. 답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외워라. 네. 안 됩니다. 특히나 저학년은 이제 그 수학하는 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시간을 하고 싶게 만드셔야 돼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하는 걸 재미있어라 해요. 막내는 제가 한 번도 아이를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오로지 칭찬. 아, 이걸 풀었어? 막 기절해 주셔야 돼요. 놀래고. 칭찬과 아이가 수학이 재밌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그 다음 공부하는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좀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학원을 보내시면 학원 진도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거기에 꽤 맞추셔야 되잖아요. 네. 뭐 숙제를 그만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잘 조정을 예, 숙제량이 많으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야 되고 네. 학원을 여러 개 돌리시면 안 돼요. 그 숙제가 충실히 그것만으로 재밌다. 네. 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셔야 되고 예, 한 가지 더는 뭐 연산도 안 된 애가 막 사고력 학원 뭐 여기 교과 학원을 같이 보내는 거는 아직 좀 맞지는 않은데 어릴 때 연산을 조금 빨리 잡아야 그 다음이 모든 수학이 사실 초등수학은 8알이 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5분만 하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5분 너무 길어? 1분만 하자.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충분히 연산을 정복할 수 있어요. 북퀘스천